요즘은 세상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예전엔 그냥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설마 나까지? 싶겠지만 국세청의 눈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요즘은 모든 자금 이동이 데이터로 기록돼요. 통장에서 돈이 빠지거나 들어오는 순간 그 정보가 다 남아요. 심지어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도 분석이 됩니다. 이게 다 자동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패턴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아파트 계약금을 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경우요. 그럼 바로 증여 의심으로 뜹니다. 또 손주 용돈이라고 매달 같은 금액을 보내면 그것도 자동으로 포착돼요. 나는 그냥 도와준 건데 해도 세법상으론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하고 통장을 같이 쓰거나 자녀명의 계좌를 대신 쓰는 경우요. 특히 요즘은 부모님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손주 학원비나 생활비로 보내는 일이 많죠. 그게 다 데이터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흐름을 1에서 2년치만 봐도 패턴을 금방 알아내요. 국세청이 무섭다기보다 너무 정확하다는 게 문제예요. 계좌이체, 현금 입금, 심지어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한 줄 한 줄 기록으로 연결돼요. 부모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자녀 명의로 집이 생기면 바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요즘은 10만 원, 50만 원 단위의 반복 송금도 체크된다고 하니까요. 물론 한두 번의 용돈은 괜찮아요. 하지만 꾸준히 일정하게 보내면 그건 증여 패턴이에요.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거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가족 간 정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보낼 땐 이유를 분명히 해두세요. 계좌 메모에 생활비 지원, 병원비, 경조사비처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은 꼭 본인 명의로 관리하세요. 자녀나 손주 통장을 대신 쓰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편의가 나중에 탈세나 증여 추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어디서 돈이 오가고 왜 그런 흐름이 생겼는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이제는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조심해야겠다로 마음을 바꿀 때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 한 가지만 지키면 세금 없습니다. 바로 증여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라고 하면 겁부터 나죠. 괜히 신고했다가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신고를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국세청은 가족 간 돈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세법에는 10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 한도 안에서는 아무리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단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1천만 원 주고 5년 뒤에 또 4천만 원을 줘도 괜찮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기니까 다시 5천만 원을 줄 수 있죠. 미성년 자녀, 즉 손주나 아직 성인이 안 된 아이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학원비나 용돈을 주는 경우도 이 안에 포함돼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훨씬 더 넓은 범위가 주어집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부부간에는 거의 세금 부담이 없다고 보면 돼요. 다만 이때도 신고를 해야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고만 제대로 하면
국세청이 나중에 의심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신고된 거래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조사받을 때 증여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사례로 볼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그 돈을 보고 증여세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증여 신고를 하면요. 5천만 원 한도 아니니까 세금 0원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대학 입학할 때 1,500만 원을 줬다. 이건 미성년자 기준 2천만 원 이하이니까 마찬가지로 세금 없습니다. 단 신고는 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돈을 줄 땐 몰래 주지 말고 신고하고 주면 세금이 없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는 복잡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10분이면 끝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 메뉴에 증여한 금액과 상대 이름만 입력하면 돼요. 혹시 어렵다면 세무서 창구에서도 도와줍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신고하면 안전하고 신고 안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이 범위 안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신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그럼 이렇게만 하면 안전하겠네 하실 겁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건 은밀한 거래이지 정직하게 신고한 거래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공무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현금보다 흔적이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줄 때 그냥 현금으로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지 하시죠. 하지만 국세청은 얼마를 줬느냐보다 어떻게 줬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찍히는 이체 내역, 송금 메모, 증여신고서 같은 것들이 바로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있으면 이 돈은 당당하게 준 돈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흔적 없이 현금으로 건넸다면 나중에 자녀 계좌에 그 돈이 들어가거나 재산이 늘었을 때 이건 부모가 준 돈이 아니냐 하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직 공무원은 증여세보다 무서운 건 증빙이 없는 거래다라고 했어요. 세금은 신고로 해결되지만 증빙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즉 현금보다 흔적이 중요하다는 말은 세금의 세계에서 철칙처럼 여겨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로 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통상적인 범위 안에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 월세, 식비 등을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돈이 자녀 명의로 저축되거나 투자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들 학원비 준 거야 하고 보냈는데 실제로는 그 계좌에서 아들이 투자나 저축을 하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생활비로 주는 돈은 꼭 용도를 남기세요. 예를 들어 이체할 때 생활비, 학원비, 월세 지원이라고 메모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 한 줄의 메모가 나중에 세금 문제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또 신고할 필요가 없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주기가 일정하다면 생활비 지급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도 좋아요. 이게 바로 흔적을 남기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용히 현금으로 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의 데이터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통장 간 이체, 카드 결제, 부동산 계약금 흐름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명하게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잘 지키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첫째, 자녀에게 돈 보낼 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용도로 송금하세요. 이체할 때 꼭 입금 메모에 생활비 지급, 월세 지원, 식비 지원처럼 용도 명시를 남기면 좋습니다. 이에 매달 30만 원을 생활비로 1년간 보냈다면 패턴이 생겨 생활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둘째, 결혼 출산 지원금은 관련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결혼식 예식장, 혼수,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두면 결혼 비용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은행 이체 내역에 결혼 비용 지급이라고 적어두면 추후 증빙 자료로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손주 돌봄비는 직접 부모 계좌로 보내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증여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대신 부모 명의 계좌로 돌봄비 혹은 육아지원이라고 표시해 송금하면 생활비 성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추가 팁,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이면 간단한 서면 내용 일자용도를 만들어 보관하세요. 영수증 이체 내역 메모가 모이면 국세청 조사 때도 훨씬 안심됩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작은 습관만 바꿔도 사랑이 세금으로 변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한 번만 계좌 이체할 때 메모를 남겨보세요. 실제 사례를 보면 미리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는 몇 년 전 아들에게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가족끼리 주는 돈인데 괜찮겠지 하고 신고를 안 했죠. 그런데 2년 뒤 국세청이 아들 명의 전세 계약을 확인하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7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냈어요. 그때 그냥 신고서 한 장만 냈어도 하며 후회했죠. 두 번째 사례는 반대입니다. 부산의 박 씨는 결혼을 앞둔 딸에게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세무서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금액이 비과세 한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신고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도 이미 적법하게 신고된 건입니다로 바로 종료됐어요. 박 씨는 신고서 한 장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선신고자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한 사람은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보고 추가 조사는 최소화해요. 하지만 신고 없이 돈이 오가면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닌가? 라는 의심부터 합니다. 결국 미리 신고한 사람은 보호받는 쪽,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설명해야 하는 쪽이 되는 거죠. 세금은 숨기는 사람보다 미리 준비한 사람 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나중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증거가 남지 않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년 기준 비과세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간단히 증여 신고를 해두세요. 신고서 한 장이면 세금 0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세금 폭탄을 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미리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더 정교해진 지금 먼저 투명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줄 마음 신고로 지키세요. 많은 분들이 돈을 줄 때 세금이라는 단어부터 부담스러워하시죠. 하지만 세금은 가족 간 사랑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절차만 밟으면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국세청은 돈이 얼마나 오갔는가 보다 기록이 남았는가를 봅니다. 즉, 돈보다 중요한 건 흔적과 증빙이에요.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면 세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몰래 주면 그게 나중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한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증여신고서 한 장 쓰는 것. 이게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상단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클릭하면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이름, 금액, 계좌 정보만 입력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신고만 해도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만 해보면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식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 직접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망설이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나누는 건데 그 나눔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바뀌면 너무 아깝잖아요. 단 10분의 신고로 그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돈을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명하게 나누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세금으로 막지 마세요. 정직하게 나누고 당당하게 신고하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부모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그건 단순한 세금 대비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결정이에요. 지금 바로 홈택스를 열고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기록으로 남는 그 순간부터 평생이 편해집니다.